2024년 2월 중국 정부는 결혼 관련 개정법을 시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항목이 있지만 그중 많은 중국인들의 관심을 가졌던 것이 바로 신부값 차이리 관련 개정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추락하는 중국 경제와는 반대로 끝도 없이 높아져만 가는 차이리는 중국 혼인율을 급감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女方家的有哥有弟，网友骂作叫伏地魔的这种，家里面希望就是通过婚嫁过程当中的彩礼呢，要补足自己家庭的这种不足。当这县城以下这个基层社会的女生少的时候，她这个选择的余地就大，就会说彩礼是多少，对吧？家庭经济情况怎么样？县城有没有房？它取决于整个这个社会在这个婚嫁过程当中所形成的一个习惯。因为我们做这个事情呢，可能已经快20年了，就是我们反对添加彩礼，倡导婚姻自由、婚姻自觉，希望婚姻在男女双方之间平等的这个意义上来达成一个爱的结果。但实际上呢，到现在为止，我们说这个现象还没有消除。 그러나 정부의 차이리 상한선, 국가의 차이리를 받을 시 처벌을 하겠다는 방침은 또 다른 편법으로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된 높은 차이리로 인해 법적 싸움은 물론 충격적인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여전히 중국 사회에서 차이리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 법조계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이리 관련 분쟁을 실시간 방송으로 공개하는 것을 허가한 것입니다. 공안이 피고의 집을 방문해 체포 후 법원까지 압송하는 장면부터 시작해 재판이 끝나는 장면, 그리고 이후의 후속 조치까지 실시간 라이브로 방송을 한 것입니다. 첫날에는 2개의 재판이 방송되었고 이날 방송에는 평균 274만 명이 넘는 동시 접속자를 기록하였고 최대 300만 명이 넘는 시청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방송이 큰 관심을 가졌는데요. 영상에서도 소개하겠지만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남자와 여자는 나이트클럽에서 2번 정도 만난 사이이며 결혼을 약속하였고 이에 차이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여자와 여자 측 가족의 태도에 남자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은 남자 측 변호사가 공안과 함께 여자를 찾아가는 것을 시작되었습니다. 大家好，我是今天湖南高院直播中强制执行退彩礼案的当事人，执行局邓法官及王法官等人的代理下，但在这之前，王婷本人一直声称他没有钱，没有任何还款能力，隐藏其经济实力，一边声称自己贫穷，一边又在朋友圈各种炫富晒奢侈品。我可是本着和他过日子，没想到他这样糟蹋我的感情。我们请执行法官来介绍一下这个案子的情况啊。男方呢，为了这个女方结婚呢，应该是付出了这个20多万、30多万的彩礼，包括这些金器啊，还有一些名贵的包啊，名贵的包。女方呢没有这个稳定的工作，没有固定工作，和别人呢，和她前男友还有一个小孩，10几岁就生了一个小孩。这个女方的这个家属，包括她的弟弟啊，经常来问这个男方要钱。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여자와 한두 번의 만남 후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귀금속과 명품 등 30만 위안에 해당하는 차이리를 여자 측에 준 이후 20만 추가 차이리를 요구받고 결혼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와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법원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첫 차이리 반환 재판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해당 재판에서 20만 위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떨어진다고 해도 나머지 금액은 또 다른 재판으로 받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상 뒤쪽에 보이는 남성이 뒤에 남성입니다. 참고로 해당 장소는 법원이 아니라 남자 명의로 임대한 집으로 재판을 위해서 공안이 여성을 잡으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문을 잠그고 거부를 하였고 공안은 이에 강제로 문을 개방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여성이 바로 문제의 그 여성입니다. 체포 당시 현금 3만 위안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但除此之外，这个女方名下就没有任何其他的财产，所以我们才会上门采取强制拘传。其实涉彩礼纠纷的这个执行案件呢，我们前期都会以说服教育为主。 두 번째 방송은 첫 번째 사건보다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신부 측 아버지가 차이리로 받은 10만 위안을 돌려준다는 것을 수락하며 손쉽게 진행되었습니다. 중국 법조계는 차이리만 받고 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한 사기라고 규정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시간 방송을 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송을 접한 중국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여줬을까요?
생방송에서 너희들은 다 여자인데 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느냐는 댓글을 보고 크게 웃었습니다. 이번 생방송은 남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수십만 위안의 손실을 입는 것을 보여준다. 여자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50만을 벌 수 있습니다. 차일이는 여성이 돈을 벌기 위한 법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본질적으로 사기이며 합법적인 소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여자는 무역장에 보내서 천천히 빚을 갚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런 일이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차이리를 이용해 결혼을 속이는 행위는 인간 본성에 있는 악을 고취시킵니다. 후속 조치는 아마도 남자가 갚도록 선고받은 25만 위안에 대해 타협하고 여자가 덜 갚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여전히 갚지 않을 것이며 계속해서 남자를 설득할 것입니다. 전통적 개념에서는 차이리와 지참금이 소가족의 창업자금이었으나 이제는 이를 여성의 사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요즘은 여성이 약탈 후 가출하거나 도주하는 것이 합법이다. 남자에게 높은 차이리 가격은 일방적으로 사기입니다. 하나 재미있는 점은 사건과 별개로 이날 강제 집행에 참여했던 여성 경찰의 미모가 귀엽다는 황당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자신들의 경제 기반인 1차 제조업의 부흥을 위해 어떤 수단이든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은 하락하고 있는 혼인율에서 기반한다 생각하고 혼인율을 낮출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국가에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혼, 싱글라이프 등을 홍보하거나 장려하는 TV 프로그램도 금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중국 정부의 이러한 실시간 방송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또한 겨우 하루 이틀 만나서 수천만 원의 차이리를 주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멤버십 가입으로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부터 산업화 세대를 지나온 지금의 할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역사를 풀어낸 영화 국제시장에서도 국제결혼을 한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현재는 국제결혼이 신기한 일도 아닐 뿐더러 청년층 사이에서는 국제결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물론 언어나 문화적 장벽이라는 큰 벽이 있지만 말입니다. 과거의 국제결혼은 주로 동남아시아 사람들과 하였지만 현재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중국 내에서도 한국인들과의 결혼을 꿈꾸는 숫자가 점차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중국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과의 연애나 결혼을 원하는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은 제가 여러 번 다뤘을 정도로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100个青年中间可能就有18个在失业状态，中期会觉得青年人失业很可怕，但是我想告诉你，更加绝望的是中年失业，30岁人失业。为什么我会在30岁的时候出来创业？一个最关键的原因，而且这种例子在很多公司其实也很常见。公司给人力部门的指标就是你必须要保持30%员工是90后裁员。这裁员人的名单，青涩的是什么人呢？不是那些你认为能力很差的人被裁员，而是那些30来岁、40岁的人。这家公司不要你了。 그 중에서도 중국 청년들의 경우에는 2023년 대학 졸업생 중에 1천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되는 것이 확정된 상황에서 대학 졸업식에서는 일명 사망 졸업사진이라는 것이 유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표현하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중국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2,205위안으로 하나 41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남성들은 육체 노동을 하며 41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여자들은 서비스직에서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여성들이 자국 남성과의 결혼을 피하고 아시아 문화권인 대한민국의 남자를 찾는 것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약 220만 원인데 한국에서 중위소득만 받아도 중국 내에서 상위권의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다른 뉴스나 영상에서 중국 임금 평균값이 1만 위안 이상이라는 내용은 평균값을 낸 것으로 실제 소득과는 차이가 큽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의 평균 소득도 중위소득과는 차이가 큰 30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인 성향 때문입니다. 중국 여성들이 자국의 남성들을 설명할 때 항상 등장하는 말이 꾸밀 줄은 모른다, 친절하지 않다, 세심하지 않다 등입니다. 사실 이것은 중국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서라도 내가 이득을 봐야 한다는 중국 사회의 깔린 분위기입니다. 이렇다 보니 나이, 성별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친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한류의 영향이 큽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시작된 한국 문화가 유튜브나 중국 내 SNS에서 한국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국 남성보다 한국 남성이 실제로 얼마나 더 좋은지를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 여성들 사이에서는 한국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사실이 하나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 콘텐츠의 열광적인 남미에서는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 남성과 사귀고 있는 중국 여성이나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 여성들이 한국 남자와 만나는 방법 등을 SNS에 영상으로 올리면서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화 차이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然后我今天要给大家讲的说的是韩国关于结婚的彩礼和嫁妆的问题。就是呢，在我玩抖音的这1个月期间呢，我收到了很多女孩子给我来的私信，问我能不能给他们介绍韩国的男朋友啊，或者是给他们找一个韩国老公这样的。所以我有一些问题要给大家说一下。首先呢，韩国这边结婚是没有彩礼的，男生家不会给女生家彩礼。还有房子的问题，如果男方自己买房子有压力的话，有工作的女方也要和男方一起承担这个房子，男方可以出6，女方出4这样的。但是男生买的房子，女生就必须要买家电或者说是买家具这样的，因为他们这边最近男女平等的这个话题最近几年特别严重，所以他们倡导男女平等的这件事情。但是呢，由于我和我男朋友呢是在中国认识的，而且我们2个在中国一起，中国要彩礼的这种做法的，但是韩国这边没有男生给女生彩礼这个说法。 그래도 문화적 차이적인 방향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양반인 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한국 남성에 대한 헛소리만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作为韩国博主，我收到的最多的关于韩国的问题呢，关于韩国的大男子主义。最终我来给大家回答关于这个问题。我们先听听跟韩国男朋友谈恋爱的中国女生的故事。他特别喜欢说了算。 特别自私，每次有时间在一起的时候，他都想干嘛就干嘛。有几个让我特别生气的事情，他特别喜欢看 YouTube 的韩国那种挑战搞笑视频，一点都不搞笑，可能是文化差异吧，我觉得并不搞笑。那一起看别的吧。他和我进度不一样，不想和我一起看。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남자분이 무슨 잘못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을 남성 우월주의라고 하나요?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 들어보시죠. 刻板印象中的韩国男生不一样对各方面也很开放也不像中国男生那样在乎面子。大男子主义在他身上一定要反映在具体的某件事情上，比如说提韩国男生的时候就会说啊，韩国男生不做家务，他们是大男子主义啊。对，女生能顶半边天，男女同工同酬，有这个意识了。但是韩国没有这样的意识。 그렇다면 일반 중국인들은 한국 남성과의 관계에 대해 어떤 반응들을 보일까요? 한국 남자들 대부분이 연애를 잘하는 건 사실이에요. 한국 남자들은 우월주의가 심하고 장난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남성은 타인을 사랑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한국 남자들은 감정적 가치가 높지만 그만큼 이별도 쉽게 하는 편이다. 솔직히 방탄소년단을 유혹하는 방법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한국에 가서 남자친구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확실히 한국 남자친구를 만들 수는 있지만 먼저 살을 빼야 해요. 사실 몸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중국 남자친구가 적합합니다. 친구가 한국에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 보니 한국 거리의 남자들은 잘생기지 않았지만 옷을 잘 입는다고 하더군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중국 여성들에게 한국 남성이라는 존재는 자신을 현실에서 탈출시켜줄 하나의 아이템처럼 여기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중국 사회에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또 국제 결혼에 대한 자신만의 확고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